야, 사장인 내가 월급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들 같고 조카 같고 그래서 내 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야. 불타오르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저희가 신년부터 보내드리고 있는 갑질 타파 시간입니다. 직장갑질 119의 핵심 요원 두 분. 네,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갑질을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그 조선시대 노비문서하고 다를 바가 없는 21세기 노비 계약서를 저희가 좀 발견했는데요. 예. 명백히 근로자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이 아닌 아주 이상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겁니까? 3월 초에 직장갑질 119로 메일이 왔어요. 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전문 운영 요원으로 일을 하던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쫓겨났고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직장갑질 119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이제 조직위원회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다. 그 말인즉슨 부당해고를 다툴 자격이 없다. 자원봉사자니까. 네, 조직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분들을 처음 만났고 바로 사건 수임하고 반박 서면 제출하고 이틀 전에 신문기일에 참석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분들은 스키 전문 요원들이세요. 스키 전문 요원.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문 요원으로 스키 관련된 자격증도 있으시고요. 예. 네, 훈련도 많이 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동계올림픽 준비 기간 그리고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전문 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일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같은 팀에서 일하시던 팀장이 그 팀원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던 일이 있어서 아이고. 그 2월 25일에 그 성추행을 당하셨던 분들이 보니까 정선 경기장 내에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추행 상담센터? 네, 맞습니다. 예. 성고충 상담센터.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조직위원회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나가라 2월 28일에 나가라 이렇게 구두 통보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당한 걸 신고했다고 그냥 해고당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제 이분들은 패럴림픽 끝나고 3월 31일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2월 23일에 패럴림픽 참여 확정 명단이 떴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월 27일에도 아예 숙소 배정까지 돼서 공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분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2월 28일에 구두로 나가라라고 통보를 받고 예.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날 원래 지내던 방에서도 짐을 빼게 한 거고요. 방도 빼버리고. 예, 그래서 법적으로 본다면 원래 근로계약 해고 통보는 꼭 서면으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게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예. 여기는 그냥 말하고 나가라. 내보낸 상황인 거죠. 근데 조직위 측은 이건 자원봉사자니까 해고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국위선양, 세계 스포츠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한 거다. 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우리는 부당 해고를 한 게 없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진짜 돈이랑 관계없이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돈을 받고 일을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돈 받고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팀장 10만 원, 부팀장 7만 원, 팀원 5만 원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직급도 딱 있고. 네, 그렇죠. 지금 10만 원, 7만 원 이게 일당이에요? 일당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출근 체크해서 출근한 날에만 일당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일당 받으면서 일을 했던 건데 따져보면 애초에 이 업무가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스키장 조성 때부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키장을 만들고 특히 결승 부분을 만들고 펜스 설치하고 예. 이런 업무를 했는데 그때는 군인들이랑 같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주말 없이 하루 9시간, 10시간 아주 고되게 산에 가서 계속 일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믹스드 존이라고 해서 외부인을 출입을 막는 통제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안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말 이제 자원봉사자라고 실제 조직에서 불렀던 사람들. 네.
이 자원봉사자라고 조직위에서 칭했던 사람들은 애초에 이제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내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예. 이 자원봉사자랑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뭐 3교대, 30분씩 교대에서 일을 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 시작 전에 출근해서 새벽에 보통 5시, 6시에 단체 셔틀버스 타고 1시간 걸려서 이제 정선 경기장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출근 전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뒷정리를 하는데 정말 뭐 삽 같은 도구 들고 눈바닥 긁고 뭐 삽질하고 이런 정비 업무까지도 네네. 계속 뭐 영하 20도의 그런 추운 곳에서 고되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새벽부터 경기 다 끝나고 뒷마무리까지. 네. 그러니까 그건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신문기일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위 측에서.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국제 IOC에서도 전문 운영 인력의 처우를 위해서 수당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되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참고로 조직위가 전문 운영 인력하고 자원봉사자를 구분해서 관리를 했어요. 따로.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도 달리했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운영 인력 모집 공고를 보고서 일을 했던 건데, 네. 이제 와서 갑자기 자원봉사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문 운영 인력 모집 공고했고 여기 지원한 사람 뽑았는데 이제 와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문 인력 공고를 내서 뽑았으면 계약직 직원이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일을 하니까 계약직 직원으로 뽑았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조직위원회에서요 전문 협력 요원 업무 협약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문 협력 요원 여긴 또. 네. 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업무 협약서라고 돼 있고 또 서약서라는 서식도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업무 협약서, 서약서를 미리 이분들한테 보여주고 다 사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희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본 적도 없대요. 이 업무 협약서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 기일에 조직위원회에서 이 서류를 가져와서 처음 보시게 된 거죠. 예, 답변서에 저쪽에서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노동위원회에다 제출하면서 이런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예. 그래서 정작 이분들하고는 그런 사인도 없었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서류를 처음 보게 됐는데 예. 이 서류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들어보세요. 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손실 또는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직위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 전문 협력 요원은 계약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계약서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랬는데 서약서도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우리 피해자들이 사인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허가 없이 대회 참여 기간 등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불성실 협약 위반, 신분 이탈로 지원 업무를 중지하게 될 경우는 자진 복귀하고 지급한 비용 전액을 반환한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일당을 받았는데 중간에 돌아가게 되면 돈을 다 토해내라. 이제 이런 그러네요. 예, 정말 권리는 없고 예. 의무만 나열되어 있는 정말 희한한 문서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노비 계약서 아까 그러신 거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노동위원회 가셨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이겼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네. 이 신문기일에서 한 2시간 반 동안 공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결과를 받았는데 예.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를 인정을 했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원봉사자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조직위가 고용한 근로자다. 예. 그리고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이다. 예.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협약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협약서가 이번만 사용하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답변서에 제출한 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네. 이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또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 이런 협약서를 계속해서 쓰지 않을까? 특히나 앞으로는 정말 서약서 사인까지 받으려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협약서와 네, 서약서의 네. 실체를 알리고자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뭐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참 애썼고 수고 많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치렀다. 우리가 박수도 치고 네. 칭찬해 줄 건 분명히 칭찬해 줍니다. 다만 이건 명백한 잘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계약직 채용을 하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이 사인도 하고
또 이런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가해자를 징계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위선양이니 세계 스포츠 정신에 세계 스포츠 정신에 기여한다느니 이런 거를 빌미로 사실상 조직위가 이게 착취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희한한 업무 협약서, 희한한 서약서 다 봤네요. 또 사례가 있나요? 이 노비 계약서 같은 사례가 또 있어요? 네, 이것도 며칠 전에 저희가 제보자를 만난 사건인데요. 예. 롯데 택배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택배 받으실 때 롯데 택배에서도 받으실 텐데요. 예. 성북 지역을 담당하는 신세계 물류의 택배 기사분들이셨는데요. 예. 근데 이분들 지금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분은 회사에 그 택배 차량으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 말고 그 안에는 본인 차량, 예. 보통 저희가 지입 차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본인 차량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한 35분 정도 계셨고요. 예. 일당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예. 이제 이분들은 알바 천국에서 월급 250만 원 그리고 기름값 20만 원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셨어요. 예. 네, 근데 2월 달에 이제 월급을 보니까 1월 월급이 138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250이 아니라 138. 예, 예. 네. 그러니까 7시도 안 돼서 출근해서 물건 상차하고 뭐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해서 밤 11시, 하루 15시간씩 일했다고 하세요. 예. 토요일도 일했고 기간 중에 일요일도 하루는 일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뭐 회사에서는 택배 개수대로 지급했으니까 문제 없다. 배달한 택배 개수대로 지급했다. 배달한 택배 개수대로 지급했다? 예, 예. 그러면 월급 250만이라고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홍보하면서. 예, 사실 저는 이건 취업 사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근데 이분이 근데 화도 나지만 몸이 너무 고되니까 네. 또 가족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허리랑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예.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1월 말 정도에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신들이 사인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90일 전에 해야 되고 예. 그리고 90일을 다 채우지 못하면 하루에 15만 원씩 돈을 물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못 물어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증명까지 이제 보낸 사건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회사 그만둘 때 한 달 전 통보하는 게 관례 아닌가요? 예, 그렇죠. 법적인 조항도 한 달 전이면 되는 겁니까? 네,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게 이제 한 달이라는 거는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인 그렇죠, 건데 그렇죠. 사실 꼭 한 달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합의해가지고 그것보다 단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 사용자 측이 또 후임자를 뽑거나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달 전에는 해라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체결한 계약서를 봤더니 네. 그 용역 계약서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의뢰 귀척 사유로 택배 화물을 정상적으로 집배송하지 수 없으면 일 15만 원으로 산정해서 의뢰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상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5만 원 곱하기 90일 하면요. 1,350만 원인데 이 1,350만 원을 그러니까 90일을 다 일해야 되는데 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만뒀다 그러면 1,35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계약 해지하려면 90일 전에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또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90일 동안. 그건 법을 위반한 건데. 네, 이건 전혀 법에. 아무튼 90일 전에 해야 한다. 그리고 그 90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면 15만 원씩 물어내라. 네.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2월 동안에 2월이 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배달하신 거죠. 예. 그래서 월급이 한 270만 원 정도 되셨다. 예. 봐요. 회사 계산법에 따르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달라 그러니까 이제 15만 원씩 하루에 차감해야 되니까 안 주는 거죠. 월급도 안 주고. 예. 근데 사실 이전에 나갔던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그 90일 동안에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270만 원. 월급 안 주려고. 요거 떼어 먹으려고. 이런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실제로 법적으로 가서 뭐 그걸 받아내고 그러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협박하려고 이 문서를 들이밀었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네. 저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보자분들이 이제 그 회사 차량이잖아요. 예. 이 차량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약간 뭐 이렇게 경미한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고를 내더라도 1인당 무조건 100만 원을 내야 된다. 1인당? 아니, 사고 한 건당. 접촉사고라도 100만 원? 예. 그러니까 네가 그거 현금으로 계산해라 이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보험으로 처리하면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100만 원이 없으니까 30만 원씩 지금 매달 분납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지각하면 5만 원 내라. 그다음에 오늘 배달해야 될 택배를 못 보냈다. 그러면 그걸 퀵으로 보내야 되니까 한 건당 15,000원 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이 계약서를 다 보고서는 정말 사인을 하긴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인 안 하면 일 못 한다 이러니까 이분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사인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대요. 그래서 직장갑질 119에서 실제 이 계약서를 검토를 했고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살폈는데 네. 뭐 명칭은 용역 계약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회사의 지휘 감독 받으면서 그래서 임금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근로자, 법상 근로자, 노동자인 거죠. 게다가 차량도 회사 차량이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이런 식의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법을 위반한 효력이 없는 무효의 계약서인 거죠.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수당도 더 받아야 되는 거고요. 휴일에 근무했으니까 휴일 근로수당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직장갑질 119가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 도움을 드리려고 이분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사인한 계약서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 걱정입니다. 찾아왔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위법한 계약서이니 효력 없다. 우리가 다투면 이길 수 있다 이거로군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차량이 아니라 자기 차량으로 택배 기사 하면서 그건 그야말로 한 건당 얼마씩으로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같은 회사에 지금 한 35분 정도 계시다 그래요. 이 위탁 택배 기사님들인데 이분들도 비슷한 계약서를 써서 이 계약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럼 이분들은 정말 그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고용직이 맞냐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네가 오늘 반만 배달하고 내일 반 배달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 오늘 다 배달해야 되냐. 그러니까 회사의 지휘 감독과 회사의 지시가 분명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살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라는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을 해서 불이익하게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이거는 불공정 거래 행위고 따라서 효력이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그 택배 물건 한 건당 얼마씩으로 위탁 택배 계약을 맺으신 분도 나는 근로자다라고 다퉈볼 수 있는 거고 만약 그게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택배기사한테 불리한 여러 가지 무슨 위약금 같은 조항들 이것은 위법으로 판정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계속 도와서 공정거래원에 진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전국의 택배기사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네, 사실 저희들이 아주 편리하게 지금 물건을 받고 있잖아요, 집 앞에서. 근데 이 기사님들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노동인지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이런 억울한 노비 계약서, 조선시대에나 볼만한 이런 계약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정부 당국이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갑질 타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직장갑질 119의 박점교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